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190쪽 그 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다 191쪽 그기 그 기자의 갑골문과 근문 모양을 잘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키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선별하던 쭉정이와 알곡을 선별하던 키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가 그 기자인데 근문에 가면서 밑에 받침대 형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 기자는 받침대, 일정한 받침대 위에 올려놨던 키 모양에서 원래는 키라는 뜻이 있지만 일정한 곳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소전에서는 후에 대나무 죽자를 더해서 위에 대나무 죽자를 더해서 키 기자를 뜻하게 되었고, 이 기자만큼은 키 모양의 기자만큼은 그기라고 해서 그곳, 일정한 곳을 뜻해서 그라고 해서 그 기자로 쓰이게 됩니다. 기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대부분 한자에서 기자가 보이면 음이 기처럼 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는 소리가 기와 다른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턱이 흑토자를 밑에다 더해서 일정한 곳에 삼태기, 키나 삼태기 같은 곳에다가 흙을 담아서 흙을 쌓아서 털을 만드는 데서 턱이, 곡갈기, 피변 꾸미개기, 피변 꾸미개는 모자를 만들 때 이와 같은 틀, 모자의 형태, 모자 틀을 말하는 말로 피변 꾸미개라고 합니다. 기약기자는 달을 집어서 일정한 기간, 달이 있고 일정한 곳을 뜻하는 기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까지의 기약, 속일기, 하품자가 들어서 입을 벌리다, 꼭 뭐 하겠다고 말을 하다라는 데서 속이다. 기기자, 한자에서 이와 같이 생긴 글자를 기빨언이라고 하고 밑에 기자가 발음이 됩니다. 기기, 기타, 물리름기, 바둑기, 나무로 만들어서 꼭 일정한 곳에 두어야 되는 나무 바둑판기, 오기름기, 돌기, 키기, 준마기, 기린기, 복기, 호미기, 바둑기 등이 있는데, 여기서 돌석자가 들어간 바둑기자와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바둑기자는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글자는 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이와 같이 갑글문에 보이지 않고 근문 모양을 거쳐서 소전 모양에 갔는데, 이것은 설문의 자를 보면 내장의 필, 옷감 내장을 길이 내장을 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을 이렇게 상자방자처럼 보이지만 상자방자하고 나눌 발자가 있었던 글자인데, 나눌 발자는 후에 걷는 사람 인자 모양으로 변해가서 상자 안에 나누어서 구분해 놓았던, 원래는 옷감에서 옷감, 필, 한 필, 두 필하는 필을 뜻하고 나누어 넣어놓은 데서 짝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옷감을 판에다가 대고 이렇게 위아래로 엮어서 돌려서 이렇게 보관했던 데서 필을 뜻하는, 옷감을 세는 단위인 필을 뜻하는 글자가 짝필자입니다. 심할심자는 잘 보면 위에 달감자가 있고 밑에가 짝필자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심자의 부수는 달감자가 부수가 됩니다. 달감자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할심자의 부수를 물어보면 알기가 어려운데, 심할심자는 부수가 달감에 속하고 있습니다. 심할심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헤아릴감, 견딜감, 짐작할 짐자 등이 있지만 1800자 안에는 없고 3500자 안에 배정되어서 가끔씩만 보이는 글자입니다. 헤아리다, 힘써서 헤아리다. 견딜감, 흙도자가 있어서 흙이 많이 쌓였다, 뭐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견뎌내다. 짐작하다라는 뜻은 옆에 말도자가 있어서 말로 헤아리듯이 대충 짐작해보다 라는 의미로 짐작할 짐자에 쓰입니다. 심할심자는 다시 보면 달감자하고 짝필이 들어가서
심하게 뭐가 서로 잘 맞는다라는 뜻에서 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에 감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구태여감, 가미감이라고 하는 감자는 갑글문부터 금문, 소전에 거쳐서 너무나 많이 글자가 변해 있는데 금문 모양에도 보면 옛 꽃자와 위에 손톱자와 옆에 손이 붙어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태여 감자의 모양은 주문 모양의 변형인데 이걸 잘 보면 옛 모양이 보면 손으로 어떤 도구를 들고 어떤 짐승을 위에 보면 밑에 짐승이 있거나 위에 짐승이 있는데 짐승을 사냥하는 모양처럼 보이고 있는 글자가 구태여 감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꼭 고집해서 옛날 글자대로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보고 옛날에 용감하게 사냥했던 모양을 생각하면서 파자를 해서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정자는 구부려서 써야 되지만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못정이라고 하고 귀자가 있어서 칠복자가 붙었고 그래서 못을 과감하게 짐승의 귀에 꼽아서 다스린다 라고 외우든지 어떤 사람들은 위에가 장인공자 모양이 보여서 재물을 만들 짐승의 귀를 쳐서 용감히 사냥한다라고 가리키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각자 이렇게 글자가 처음부터 갑글문부터 소전을 거쳐서 지금의 해서의 모양까지 올 때 너무 많이 변한 글자는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파자를 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험준할 음자는 옛날에는 위에가 진면자가 있었는데 이 진면자가 언덕 모양으로 변해가서 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험하다라는 뜻을 해서 원래는 산이 험준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금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언덕이 있어서 언덕이 굉장히 험준하다, 험하다, 높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에서 언덕이 험해서 감이 맘대로 오르지 못하는 데서 험준하다. 감이 감자 붙어서 감이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높은 언덕에서 험준할 음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다시 보면 험준한 음자를 만나는 글자는 가미감자를 만나는 글자는 구법을 감자 조감도에서 새가 아래를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림 건물을 지을 때 만드는 조감도에서 와 같이 그런 데서 쓰이는 말이고 험준한 음자는 어마할 음자 언덕에 높은 데서 올라가서 크게 큰 소리를 치다라는 뜻이고 엄연할 바위암자 산에 크게 높고 큰 산에 바위를 그려서 바위암자 등의 글자 등에 쓰입니다. 감사합니다.